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근데 나오는 이야기 보니까 완벽한 무죄예요. 네. 사실은 그게 정상적으로 1심 판결에서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소도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야, 근데 진짜 처음에 그 뭐 정치 검찰의 뭐 탄압이다 뭐 과잉 수사다 이렇게 했던 것을 아니다라고 딱 판사들이 제낄 때 느낌이 왔어요. 원래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요구한 것 중에 이건 안 받아줄 거야. 근데 이제 그것만 써서 테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렸더니 댓글이 막 달린 건 뭐 보고 이러시는 거냐고. 우리는 알지 느낌적으로. 실제로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흐름. 이게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겁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원에서 초반에 그러니까 뭐 이것은 괜찮고 이거는 괜찮고 그렇게 가다가 그러나 한마디로 모든 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끝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이재명 테마주들이 올라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좀 이상한 느낌이었고 단지 조금 의심스러웠던 건 뭐냐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가져봤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서초동에서 지금 현장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집회 현장에서 네, 집회 현장에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지금 11월 달에 또 다들 생각지도 못한 유죄 선고가 내려져서 그 당시에 그 집회 서초동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는데 뭐 이번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어떤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도 지적을 하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특정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들 무죄 기대를 특히 이번에는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 같고 1심에서 이런 판결이 안 나왔던 게 좀 더 아쉬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심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심 판사는 우리가 추정적으로 느끼기에 1심 판사는 그냥 이재명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려버렸잖아요. 성진이 한성진. 근데 2심으로 넘어갈 때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2심 판사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소문이 좀 돌았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디테일이 조금 더 있는데 어제부터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무죄일 거라고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돌았었는데 실제로 오늘 판결에서는 언덕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심 판사가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거냐고 할 때 이미 느낌이 막 온 거죠. 왜냐하면 1심 판사는 그걸 판단하지 않았거든. 오늘은 딱 그게 핵심인 것 같고 김문기 몰랐다. 뭐 국토부의 압박 발언 이런 것들 완벽하게 클리어해 줬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뭐 대법원 빨리 판단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심의 유죄였더라도 대법원에 가면 무죄였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님 설명해 주세요. 뭐 오늘 재판부에서 그 선고 이유를 정말 길게 1시간 10분 넘게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1심 판결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 1심에서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1심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오늘 항소심에서는 다 정확하게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그 때문에 실체 판단을 한 거고 실체 판단에서 정확하게 김문기 관련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의 억압적인 표현인 거고 개인의 인식에 대해서는 뭐 허위사실이 아니다까지 자세히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검찰에서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어떻게 뒤집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뒤집을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도 오늘 판결 내용을 보면 이 검사들 니네 항고할 수 있겠냐 할 정도로 완벽하게 판결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꼬투리 하나가 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느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 있잖아 안 좋은 소식 먼저 들을래, 좋은 소식 먼저 들을래. 앞에 딱 그건 놓고 뒤에 그러니까 굴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1심 판단을 뒤집어 주려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1심 판사가 진짜 나쁜 새끼인 거예요. 한성진. 그렇죠. 네,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네. 근데 이게 판결문을 이렇게 2심 판결문을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2심 판사의 어떤 엄청나게
뛰어난 법조 지식이나 논리력을 통해서 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낸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했던 그 말, 국회에서 했던 말, 여러 가지 발언들이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맥락 그대로 우리가 방송 보고 느꼈을 때 그 맥락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나 많이 왜곡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상식선에서 바로 잡아 준 것뿐인데 우리는 이토록 이런 상식적인 판단에 감동하는 겁니다. 맞죠.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이게. 그때 1심 판결 났을 때요. 저한테 들어온 제보 중에 하나가 판사 배석 판사 있잖아요. 그 배석 판사 중에 한 명이 완전 이직이라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석 판사 중 한 명이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저한테 알려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판사 잘 만나면 무죄, 판사 못 만나면 유죄 이런 건데 검사 모임을 이름 좀 바꾸세요. 검사 판사 검사 모임. 정치 검사 살충제 모임. 정치 판사들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재명 무죄 축하합니다. 광주에 계시잖아요. 양동시장 난리 났다. 야, 그냥 이거 디테일로 설명을 해도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뒤집힐 일은 없고 저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판결과 윤석열 파면을 연계했다는 증거가 지금 막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이제 그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 없는데 예를 들면 633이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2달 반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어쩌 해보자. 이것도 오늘 완전 박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더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상식적인 일들이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3월 14일 날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인용하겠다라고 기대했는데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 4월 달까지 넘어가면서 혹시 이런 상식적인 일도 혹시 이재명 대표님한테 또 비상식적으로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오늘 그 결과가 잘 나와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백현동 발언도 무죄. 그리고 이게 있어요. 공직선거법의 구성 요건 해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자질 성품 판단에 영향을 줄 행위가 아니라면 허위 공표가 아니다. 정치인의 선거 발언은 일정 수준의 해석과 과장이 허용된다. 이렇게 사실은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 말고 경기도지사 할 때 재판 받았던 것도 사실은 대부분 무죄 받은 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소위 이재명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그 뭐 박수영하고 그 전에 지금 개혁신당이 이기인인가 김기인가 있잖아. 이기인. 네네 맞습니다. 걔네들이 사진 잘라갖고 보냈던 그거예요. 그거 이것들 다. 그러니까 뭐 요건 좀 약간 아쉽고 요건 좀 뭐 그런 게 없었어. 오늘 판결은 완벽하게 무죄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소되지도 말아야 될 사건이 기소된 거다라는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법원에서도 이번에 그 박수영의 그 사진 조작됐다, 증거 조작됐다는 걸 바로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박수영이 그 사진을 오려 붙여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4명이 찍은 것처럼 그래서 같이 골프를 친 것처럼 그렇게 올려가지고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래 그게 또 발단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법원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게 조작이 됐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박수영에 대해서 고발을 지금 진행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세요. 네, 제발. 바로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1심 때 선거법은 무죄 나올 거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증교사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 했는데 이게 반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위증교사 사건의 2심에 지금 재판장이 교체가 됐다. 뭐 이 이야기가 들리긴 합니다. 근데 뭐 재판장이 뭐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이라든지 뭐 성남 FC라든지 뭐 법인카드라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 중에 1 정도 흠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뇌물 사건 성립이 안 되고 증거도 없다 보니까 무슨 배임으로 걸고 막 이지랄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뭐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1도 아직까지 안 나오는 상황이야. 그 막 어저께까지 이재명 대표가 걸려 있는 재판이 뭐 8건이고 뭐 온갖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판결로 완전히 게임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적으로 봤을 때 이 판결이 안 나왔어도 설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유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봤을 땐 윤석열 내란
파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검찰 니들이 그런 놈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법원이 완벽하게 손을 들어준 저는 이렇게 깨끗한 클리어된 판결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충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자세히 이렇게 1심 판결이 또 무조건 잘못. 어떻게 보면 저는 봤을 때 항소심에서 1심 판사한테 빨간 펜 선생님으로 그렇죠. 하나하나 판결문을 다 네. 고쳐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야, 뭐 이제 어제 이제 걱정이었던 거는 야 유죄가 나오긴 나오는데 실형 이런 게 아니고 요 벌금형 정도가 좀 그렇죠. 나오는데 네.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무죄.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법이 사람의 해석이나 악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네. 1심 판사는 실형 때리고 2심 판사는 완벽하게 클리어해줘. 근데 2심 판사가 더 합리적이라고 100% 느끼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그 사람 뇌를 들어가 볼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악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냐.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고의성. 네네.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랬냐. 오늘 판결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선거에 나간 사람들이 토론 안 나가려고 할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꼬투리 잡을 거죠. 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선거에서 진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특히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징역형을 선고하는 그렇죠. 건 거의 예. 유례가 없습니다. 거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느냐만큼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거의 집중을 하는데 검사는 구형도 거의 허위사실 공표의 최고형인 2년 구형을 했고 거기에서 1심 판결은 또 1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잖아요. 이거는 아예 작정을 하고 검찰에서 조작해서 기소하고 수사해서 기소한 거를 갖다가 사법부에서 1심 판사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해서 허위 사실로 죄를 묻자면은 정말 윤석열은 사형이죠. 뭐. 그렇죠. 네. 오늘 또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당선을 목적으로 네. 고의적으로 그렇죠. 알면서도 네네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선 자체가 무효다. 법리적으로만 그렇죠. 보면. 근데 뭐 어저께까지 그런 짓 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만약에 대법원 확정되면 대법원 확정은 멀리 남았는데 소위 뭐 진보 쪽 패널이든 보수 쪽 패널이든 기존 방송 나가면은 그런 이야기 했다고요. 대선 자금 정부 보조금 싹 물어내야 된다. 계속해서 그런 불안감 조성하는 불안감 거예요. 조성을 하죠. 네네네. 야 그래도 판사들 중에 합리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 그 윤석열 그 종합 공선법 위반을 제가 저번 주에 고발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이 곧 파면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는 사이의 마지막 고발이다 해서 했는데 그 고발장 내용을 제가 추렸는데도 윤석열이 자기가 당선 목적으로 그 허위사실 유포한 게 김건희 관련된 거, 장모. 네, 그리고 최은순 관련된 거, 도이치모터 쪽가서 그 김건희 장고 조작 사건 있고 또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쵸. 본인이 담당 수사 검사했음에도 했던 거,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너무 많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한 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뭐 그분이 이재명 대표라든지 뭐 30몇 억을 투자해서 5,600억을 뭐 얻었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정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에 재판받은 사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발언들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게 참 문제가 네, 많다고. 자, 네. 오늘 그 코가 납작해졌을 사람 하나만 나경원 여제 막말했죠. 내일 이재명 사망 선거일이다. 참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나경원 같은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패스트트랙법 위반으로 네. 6년째 내년 2월 달 안에 나온대요. 나오긴 나오는데 패스트트랙 저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거 유죄 받으면 정치 생명 완전 끝나는 거. 꼭 저 사진을 썼어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실은 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법비들이에요. 네. 자기 죄는 빠져나가는 법꾸라지. 법을 자기 이익에 이용하는 법비들이라고. 저 나경원이가 한동훈한테 청탁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당대회 때. 네. 자기 좀 빼달라고. 네.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그런 소리 제 거만 있었죠. 했습니까? 네. 진짜 이거는 오늘 권성동이가 어제인가 그랬거든요. 2심 판결 승복하라 했어요. 맞습니다. 승복하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개소리들을 좀 나열해 보면
그 김종인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2심 유죄 때 스스로 결단해야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2심 무죄든 유죄든 대선 불출마해다라는 개소리를 나불거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작자들의 그런 발언들을 보면 뭔가 찔리거나 아니면 무섭거나 그러니까 니네 쫄았구나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죠. 정말 우리가 살면서 법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정치상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죄가 없으면은 무죄, 죄가 있으면 유죄여야 되는데 권력 가진 사람들만 쏙쏙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들 중에 이런 판사가 있다는 건 저는 감동이었어요. 왜 우리는 법원의 판사들을 대부분 기득권으로 보잖아. 그 시각이 헌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에 감동받아야 하는 지금 이 말이 안 시대적 되지. 상황 자체가 서글프다는 거죠. 저기 있잖아요. 저 보람 PD. 오늘 이재명 대표 아까 보여줬던 영상 마치고 나온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100번을 봐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면서요. 당연한 판결에도 야수님 이야기처럼 환호해야 되는 게 그게 좀 슬퍼요. 우리가 마치 점쟁이처럼 돼버리잖아요. 야야 니들 무죄 나온다며. 근데 무죄 안 나왔어. 우리가 욕을 먹는 거야. 예측 가능성이 없는 지금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간 있잖아요. 1심 끝나고 2심 오는 사이에 이재명 대표 2심은 무조건 무죄라고 한 방송만 5개입니다.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봅시다. 진실과 정리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알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까요? 이재명 대표 앞에 있는 건 조끼가 아니고 방검복입니다. 네. 방검복. 자, 어떤 영향 미칠 걸로 보십니까? 김재홍님, 이재명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수익 났네요. 새날 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내 삶의 질이 올라가야지. 그럼요. 사이렌님, 요즘 대상포진의 스트레스성 이명 증세까지 단 하루도 피어날 날 없었는데 오늘 대표님 소식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도 안 되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올 걸 확신하고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없어. 맞습니다. 자, 글로리님 감사드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오수진님 부처님 이재명 대표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감사합니다. 랑맨TV님 이야 기분 좋다. 오이씨 한번 봐라. 랑맨TV 뭔 돈 있다고. 짜릿하다. 새날과 함께하는 동지분들 고맙습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 꼭 살아봅시다. 끝까지 투쟁. 대한민국의 희망. 이재명 새날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달콤한 인생님. 호나님께서 늘상 하시던 2심 100% 무죄라는 말씀 99%만 믿었습니다. 반성합니다. 예. 아니 1심도 무죄였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구자 형님.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 기득 세력들은 일반 국민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 검찰, 경찰, 육사 이 친일파들과 매국 좀비들을 전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여 두 번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합이란 사치스러운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을 이제 파면시키는 이야기 좀 더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너무 기쁜 나머지 앞에 광고를 빼먹고 갔어. 이거 읽어만 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